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음속보다 85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와, 안전벨트는 어디 있어요? 네,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태양 주위를 초당 30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막, 대기의 보호를 받으면서요. 그렇다면 대기가 어디에서 끝나고 우주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가시적인 경계가 없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지면에서 더 멀어질수록 공기는 깨끗해지고 밀도가 떨어지며 점차 희박해집니다. 어느 순간 비행기 날개가 작동을 멈출 정도로 밀도가 낮아집니다. 약 100km 지점으로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1시간 정도 운전한 거리죠. 축하해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들어섰습니다. 네, 우주는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거리가 약 320km인데 그 3분의 1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 상공 400km 지점을 비행합니다. 미들즈브러에서 런던까지의 거리죠. 아직 한 나라를 가로지르는 거리에도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개의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에서 고요히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도 없고 소리도 전혀 없어요. GPS 위성은 훨씬 더 높은 고도로 궤도를 도는데 2만 킬로미터 지점으로 지구 적도 길이의 절반 정도지만 여전히 만리장성보다 짧습니다. 거의 2배 정도를 더 올라가면 35,000km의 높이에서 지구 위로 치솟은 가장 높은 위성들이 지구가 회전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지구 주변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 있는 우리 같은 관측자들에게는 마치 하늘에 고정된 지점에 매달려 있는 샹들리에와 같죠. 이것을 지구 정지 궤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 올라가서 38만 6천 km 높이에서 우리는 지구를 도는 가장 큰 위성을 만납니다. 달이에요. 위성치고는 크겠지만 사실 놀랄 정도로 작습니다. 지구 크기의 4분의 1, 그리고 표면적으로 볼 때 아시아보다 작습니다. 더 멀리 올라갈수록 숫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수백만, 수십억 킬로미터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결코 그런 거리를 여행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초는 11일이고 10억 초는 31년이라고 말이죠. 자, 이 여행이 더 쉬워지도록 빛의 속도로 이동해 봅시다. 마치 전등을 켜면 즉시 전구가 켜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요. 이제 우리의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서 시작하도록 하죠. 태양에서 수성까지 3광분. 수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176일이고 1년은 지구 시간으로 88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무게는 평소의 38%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다이어트죠. 수성은 지구보다 2배 이상 작습니다. 비너스까지 6분. 비너스에서 몸무게를 재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곳의 기온은 460도이고 압력은 마치 900m 아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바람도 시속 700km가 넘습니다. 그다지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지구까지 8분. 즉 지금 당장 태양이 타버린다면 우리는 8분 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년 후 하루는 25시간이 될 거예요. 그건 그렇고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잠깐 달에 들러봅시다. 1.5초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폴로 11호는 1969년에 그 거리를 여행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여행하지는 않았죠. 우주선은 초당 약 11km로 이동했어요. 화성 13분. 알려진 가장 오래된 협곡과 가장 높은 화산은 모두 화성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랜드 캐니언보다 9배 더 크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 더 커요. 지역 면적으로 따지면 거대한 올림푸스 몬스는 프랑스와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목성 43분. 가는 길에 우리는 소행성띠를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우리 눈에 유성으로 보이는 바위들이 날아오는 곳이죠. 가장 큰 행성인 목성에는 그에 걸맞은 크기의 폭풍이 있습니다. 목성의 대적점. 그 안에는 지구를 넣고도 남습니다. 목성에는 79개의 달이 있는데 가장 큰 달인 가니메데는 지구와 거의 비슷한 크기예요. 토성 80분.
갈릴레오는 토성의 고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망원경은 작아서 고리가 아니라 토성 옆쪽에 귀가 달린 것처럼 보였어요. 토성의 고리는 얼음, 먼지, 그리고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돌은 모래알처럼 작은 반면 다른 것은 집채만 합니다. 천왕성, 160분. 천왕성은 광학기기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망원경을 이용해 발견된 최초의 행성이 됐어요.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지만 토성보다 훨씬 더 작고 대부분의 행성과 달리 한쪽으로 거의 누워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행성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천왕성은 태양 주위를 굴러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특이하죠? 해왕성, 사광시. 지구 질량의 17배, 지구 지름의 거의 4배인 해왕성에서 1년은 지구 시간으로 165년입니다. 먼저 수학적으로 발견된 후에야 시각적으로 발견됐죠. 해왕성에 착륙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른 거대 가스 거성체들처럼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5.5광시. 명왕성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행성이 아닙니다. 다른 행성들이 명왕성보다 더 큰 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오랜 친구니까 한번 들러봐요. 명왕성은 너무 작아서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포장할 수 있을 정도죠. 이 외소 행성은 태양 주위를 완전히 여행하는데 거의 250년이 걸립니다. 발견 이후 아직도 궤도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2178년이 돼서야 태양을 한 바퀴 돌게 될 거예요. 전 그때 여기 없겠죠? 명왕성의 궤도에서 6광시간 벗어나면 태양계의 가장 큰 외성인 에리스가 보입니다. 이것은 명왕성보다 더 크고 보통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명왕성보다 지구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전히 에리스에서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560년입니다. 56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15세기였는데 아직 콜럼버스가 신세계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명왕성과 에리스와 같은 외성들은 카이퍼 벨트의 경계 지역입니다. 짧은 수명의 해성들이 생겨나는 수백만 개의 얼음 덩어리로 가득 찬 지역이죠. 카이퍼 벨트의 길이는 우리가 지구에서 점점 더 멀어짐에 따라 길이가 약 3광시간 정도 됩니다. 그 너머에는 소위 오르트 성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얼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구에서보다 태양으로부터 200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거기까지 가는 데는 11광일이 걸리고 현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3광달만큼 이어진다고 합니다. 태양계를 떠나면서 안녕. 우리가 여행한 곳이 아주 작은 구역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계에서 보면 바로 옆집이라고 할 수 있죠. 은하수는 20억에서 4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먼 별은 대략 59,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하수의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가려면 10만 광년이 걸릴 거예요. 그 너머에는 다른 은하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관찰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멀리 떨어진 은하의 허블 망원경 사진을 보면 마치 만화경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똑같이 생긴 여러 개의 은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뿐이죠. 중력은 그 주위의 시공을 뒤틀리게 만들어서 마치 렌즈처럼 빛을 굴절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같은 물체가 여러 번 투영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우주 공간의 엄청난 거리는 그보다 더 큽니다. 가장 멀리 보이는 은하는 133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138억 년 된 것으로 지름은 930억 광년입니다. 10억 초를 31년으로 계산하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10억 개미는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갈 거예요. 이제 그것을 광년으로 계산해 보기 위해서 93을 곱해보세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시공이라는 건 흥미로운 거예요. 우주의 930억 광년 직경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아주 잘 늘어나는 고무줄 줄자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는 계속 확장하고 있으니까요. 숫자는 그대로겠지만 거리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음속보다 더 빨리 날아다니고 자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모든 것이 아주 고요하게만 느껴집니다. 우주적 규모에서 볼 때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좋아요. 제 두뇌는 이제 과부하 상태예요.